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시간입니다. 최인솔입니다. 오늘은 음인살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저번 때 이제 양인살을 했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인 양인살입니다. 장군의 칼은 날카롭게 갈아 넣으면 칼싸움할 때 이가 나가니까요. 지난번엔 양인살이었고 오늘은 이제 음인살입니다. 음인살이요. 그러면 음인살, 양인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해자축에서요. 그러면 인신사에는 영마의 글자니까 이거 빼고요.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묘월 간목이다. 모광절에 간목이 쭉쭉 뻗는 기상이 가지 날카로운 게 양인살이라 이거죠. 5월 병화, 5월 무토다. 화기운이 막 뜨겁습니다. 폭화하는 열이요. 그게 사람 성정으로 들어와서는 돌격 앞으로 정신이 나오고 한번 열불 날 때 막 활화산처럼 불탄다 이거죠. 유구월의 경금이다. 딱딱한 그 결실도 맺으려면 가을 금 결실 때 결실 또 맺고 또 맺어서 작업질 안에 많은 층에 그 열매 결실 맺으려고 씨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왕하죠. 근데 이걸 큰 도끼로 하면은 아주 날카롭게 이 나무 목을 끊어내는 그런 양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월의 임수요. 요건 양인이고요. 그러면 진월의 을목, 미월의 정화, 미월의 기토, 신금, 술월의 신금, 축월의 개수, 이게 이제 음인입니다. 음인. 음인은 바로 이 관대하고 띠대자예요. 사모관대 할 때 그 관대요. 하고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하월의 을목은 여기가 장생이죠. 장생목욕 관대. 개수는 묘목이 장생이죠. 장생목욕 관대. 그 다음에 신금은 자수가 장생이죠. 장생목욕 관대. 그 다음에 기토 정화는 여기가 유금이 장생이죠. 장생목욕 관대. 그래서 관대하고 밀접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모관대 할 때 그 사모관대죠. 여기는 벼슬. 그래서 음인살은 바로 나만의 특수한 기술성을 갖고요. 음인살의 한마디로 뭐로 정해야 합니까? 하면은 바로 기술성의 별입니다. 기술성인 거예요. 기술성. 기술성의 별입니다. 기술성의 별이요. 그래서 자기만의 전문 기술, 전문 지식 갖고 이거 갖고 높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벼슬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음인살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걸 잠깐 이제 지우고요.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오는요. 그럼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뭐가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까? 하면은요. 이렇게 구공도예요. 구공도에 있으면은 얘가 진, 손, 사 아닙니까? 이렇게 진이 수의 고로 들어갔다가 수가 들어가면 수의 어머니 금, 또 금의 어머니 톤대 화토동궁이니까요. 다 들어갔다가 사화월에 화가 일어나고 사중 경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화하고 금하고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 곤, 신이죠. 이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의 고지묘지로 목기운이 들어가줘야 금기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들어가면 미가 목의 고지묘지죠. 무덤묘로 들어가면 목의 어머니 수도 들어가고 수의 어머니 금도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다 들어갔다가 다시 이 신금월 금왕절에 금이 부활하고 신금 속에 임수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술건해죠. 술건해 방향입니다. 술건해요. 술월에 화기운이 화의 고지 묘지로 들어가죠. 화의 어머니 목이 들어가고 목의 어머니 수가 들어가서
임묘로 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해월에 수왕절에 해수가 부활하고 해중 간목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축간인이죠. 축간인입니다. 이게 금의 고지 묘지죠. 금기운이 들어가줘야 다음 이듬월에 그 봄에 이듬해 봄에 목기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금에 들어가면 금이 축의 고지 묘지로 들어가면요. 금의 어머니 토, 토의 어머니 화가 들어가죠. 그랬다가 인월에 임목 이제 여기가 목 화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화토 동국이니까요. 이렇게 목이요. 요 화토 동국입니다. 금이 들어가 주니까 금의 어머니 토인데 화토 동국이니까요. 그 다음에 화의 어머니 목이 이렇게 다 들어가 줘야 인월에 목이 다시 부활하고 인중병화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바로 음인살입니다. 그래서 음인살은 기술성의 별입니다. 기술성의 별이에요. 기술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자고요. 그럼 오리지널 음인살은 진월을모 관대지에 오죠. 12운송상 관대지에 옵니다. 그 다음에 미월 기토, 미월 정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에 다 들어가고 나오니까요. 술월 신금, 그 다음에 축월 계수 이렇게 옵니다. 12운선상에 이 해당 진술충미가 전부 관대지로 오죠. 나의 전문 기술성을 갖고 높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월 을목이 여기 구분할 게 있습니다. 청명절기가 있고 고구절기가 있죠. 고구절기가 있습니다. 이거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청명절기에는 날씨가 맑아서 모판에 모내기도 모판에 옮기고요. 그 다음에 곡식에 씨앗도 심고요. 그래서 고구절기에 곡식 심은 게 잘 자라라고 비가 내리는 게 고구절기죠. 그러면은 청명절기는 모광절입니다. 이거는 청명절기는 모광절입니다. 모광절이요. 고구절기는 토왕절이 됩니다. 토에 가장 땅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토왕절에는 고구절기는 토금이 등령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토생금을 받은 금이 바로 금생수에서 비를 내리는 거죠. 여기에는 청명절기에는 이렇게 진이 수액으로 들어가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밝게 개이기 때문에 곡식 심어야 되죠. 그래서 고구절기에 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청명절기 을목은 바로 모광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라는 거에 자양지토 이게 이제 양분이 많은 토죠. 그래서 나무 목이 쭉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고구절기에는 이게 비 내리기 때문에요. 금에서 비 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경진월에 을목이라 하면은 비 내리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수가 있는 겁니다. 비 내리기 때문에 토금이 등령을 한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서울대 인수가 없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갑니까? 안 보이게 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절기이기 때문에요. 청명절기는 다르게 해석해 주셔야죠.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제 진월 기토로 보시면 되죠. 진월 기토의 청명절기는 모광절입니다. 나무 목을 키우죠. 나무는 관이죠. 관. 그러면 나무 목을 키워야 될 사람이 나무 목, 관을 그만두고요. 직장을 때려치고 난 사업할라요. 왜냐하면 이게 겁재 아닙니까? 진이요. 이제에 밟고 좀 더 내가 이 영리한 머리로 돈을 좀 벌겠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고구절기는 토왕절입니다. 그러면 토금이 등령이죠. 즉 식상으로다가 막 자기 일, 사업이죠. 사업,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청명절기에는 진이 수액으로 물이 돈이죠. 이 진토한테 갑니다. 겁재한테요. 고구절기에는 비가 내리면 다른 토가 더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진월 기토 같으면은
사업을 하면 안 되시죠. 근본적으로. 이 진월 을목 같으면 청명절기다. 갖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라망에 걸리더라도 소규모 자영업은 가능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요. 왜냐하면 진월은 청명절기는 화려하게 봄,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꽃을 피운다는 얘기는 일이 된다는 소리죠. 목생하고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계절에 따라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보시자고요. 여기 이제 미월 기토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음인살이죠. 기미일주도 음인이지만요. 미월입니다. 미월은 이렇게 중궁에 토가 오죠. 그래서 복사 대지열이 바로 올라갑니다. 이 복사 대지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미방이죠. 미방입니다. 그래서 미시가 제일 뜨겁습니다. 1년도 동그라미, 하루도 동그라미죠. 그래서 하루에서도 미시가 제일 덥고요.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이죠. 1년 중에서도 미월, 소서, 대서 계절이 제일 덥습니다. 소서, 대서요. 더울 소자요. 그래서 대서 계절에는 하도 더우니까 기와열에 의해서 쏟아비가 내리고 그러죠. 삼복더위가 시작되고요. 이제 여기 소서 지나서 대서, 입춘 지나서까지 있고요. 그래서 미월 기토다 그러면요. 뭔가 변화의 기술성의 변화예요. 이 IT 분야, 그 다음에 담았다가 신금으로 간다 그러면요. 임신시가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뜨거운 화를 금으로 변화시킵니다. 화는 바로 전기전자화요, 방송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금은 소프트웨어요, 전자기판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운등갑에서도 이렇게 토에서 이렇게 출궁자리라 그럽니다. 황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이유는요. 여기가 50앞 토자리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복사대지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사대지열에. 이게 기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복사대지열 때문에 이 미곤신방이 출궁 방향이 됩니다. 황제, 우왕토의 출궁 방향이요. 이 간단한 건데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신금월, 술월에 신금을 보시자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돼갖고 기유는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좀 식상혼잡이어 갖고요.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되면 귀삼합인데요. 이렇게 미곤신 방향에서 결실 준비, 결실 시작, 완연한 결실 들어가기 때문에 미곤신을 귀삼합 부릅니다. 귀삼합. 그래서 이 사람은 순서가 잘못돼서 그렇죠. 조금 난해하고 속 터져도 결국에는 이 화토 기운을, 여기 오화가 숨어있죠. 소서 계절에는 화왕절입니다. 대서 계절에는 토왕절이에요. 만약에 대서 계절에, 소서 계절에 태어났다 그러면 더 성공이 늦게 옵니다. 이게 화왕절이기 때문에. 이게 화극금 의미도 안 보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서 계절에는 더울소자 대서 계절에는 토왕절이죠. 그러면 토와 금이 왕기상기로 등령을 한 겁니다. 왕상사수유에서요. 왕기, 상기, 사, 수, 가돌수, 휴에서요. 토왕절이니까 토금이 등령을 하죠. 수, 목, 화는 이렇게는 신령을 하게 됩니다. 신령을 하게 돼요. 힘을 잃었다, 신령. 힘을 얻었다, 등령이죠. 얻을 뜻자요. 그러면 요렇게 조금 애터져도 토왕절이다 그러면 소서 지나서 대서계절이면 금으로 어쨌든 빠져주고요. 이 토금이 등령하니까 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가 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관대지 아닙니까? 아까 여기가 유금이 장생 목욕 관대. 그래서 조직 직장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나오질 말아야죠. 자기가 나와서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 앞길에 기토나 간목은 임신시 계유시가 바로 끊을 젖자 전로공망입니다. 강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강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끊을 젖자 전로공망이죠. 길로 짜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음인살이어도 날씨 변화 24절기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술월신금을 보시자고요. 술월신금은 바로 한로 상강이 있죠. 한로 상강이 있습니다. 한로 때에는 차단자, 그 다음에 미술로자가 오죠. 미술로자가 옵니다. 그 다음에 상강 때는 소리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릴 강자고요. 그래서 한로 상강 때에는 찬소리가 내린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화해고입니다. 화해고요. 화해고라는 거의 이유는 화기운을 신정으로 갖고 있어야 이 신금 종자씨를 바짝 말려주고요. 바짝 말려주고 그 다음에 해자축에 물 닿아서 인월에 다시 촉토 새싹이 올라오는 게 촉토입니다.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말려주면서 토생금을 이룬다. 그러면 종자씨가 말려져 가고 다시 해자로다가 물 닿아서 뭔가 기술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열매도 되고 종자씨도 되고 그 다음에 술월 한로 상강 때 낮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이 낚싯바늘도 되는 겁니다. 낚싯바늘이요. 그래갖고 낚시도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해고로 들어갔다가 아까 화라는 거는 전기전자 화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기판입니다. 그래서 IT 계열, MT 계열, 나노 테크놀로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백호쌀이 들어있다. 그러면 용술이 백호죠. 의료계통에 의료기기도 잘 만들고요. 화생도 토생금이고요. 이렇게 기술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음인쌀분이 됩니다. 이거 다 음인쌀이죠. 그 다음에 개축도 여기가 장생지죠. 여기 장생, 목욕 관대. 이것도 관대로 옵니다. 관대로. 그래서 나만의 특수한 기술성으로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기술성으로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려는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고시 봐서 이런 분들은 축월 개수다. 축월은 10달 태학이 숙성기입니다. 그래서 기술고시 봐서요. 뭐 여기에 축술미 사명이 있으면 깨고, 쪼고, 접붙이고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되지만요. 이게 축월은 10달 태학이 식물로 치면 숙성기이기 때문에요. 종자씨 연구원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종축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유축 합으로 있어요. 이렇게요. 뭐 이게 사시면은 정사시가 되죠. 그러면은 이 백호쌀이기 때문에 종축이요. 인목 생명나무 수생목 하는 거. 그러면 의사로서 충분히 정계충은 요게 개수는 축월에 소환대한 계절에 물 닿고요. 요거는 바라 신혼입니다. 신혼이요. 그래서 이 근본 뿌리 자리에 연지에 근본 뿌리 인목, 거목이 있기 때문에요. 큰 나무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생명체 나무 목을 살리는 거는 의사, 의료계죠. 그 다음에 법조인도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피의자는 범인은 가두고 피해자는 보상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유축 궁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에 걸렸기 때문에요. 돈 번 거예요. 이게 충분히 수국화 됩니다. 축월이어갖고요. 부동산 거부가 될 수 있고요. 의료를 은혜로서 돈을 부동산 토에다 다 묻어둡니다. 여기 축토라는 게 묘한 게 있습니다. 10달 태학이 숙성기고요. 축이 금의 고지 묘지고요. 요 이제 음인쌀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이게 내용이 한 16분, 17분 하기에는 조금 그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 글도 올릴 거니까요.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음인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